최근에 금리에 대한 새로운 이슈가 나와서 금리에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금리 인상되면 위험해지기 때문에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 이런 내용 보시겠습니다. 공급 부족 때문에 오른다. 전문가 10인에게 물었다. 집값 상승, 전세난 이어진다. 이게 작년 말에 있었던 이야기죠. 그런데 지금 보면 어때요? 상승폭 둘 다 감소되고 있고 전세난 이어진다고 그랬는데 실질적으로 전세난이었던 게 아니었죠. 호가 올리고 그 중에서 비싸게 거래되는 것들이 있었으나 실질적으로 매물이 계속 쌓였더라. 첫 번째, 가장 먼저 가격 오른 이유는 뭐예요? 금리 인하죠. 전세자금 대출이나 신용대출의 부담이 줄어든다. 3월과 5월에 두 차례 금리 인하를 하고 6월부터 전세가 폭등하기 시작했죠. 그래서 7월 31일 날 임대차 3법 중 2법을 냈더니 이것 때문에 올랐다. 전세 가격 쭉 올렸죠. 그래서 비싸게 전세를 구한 임대인들은 이익을 보는 부분이 있었지만 실질적으로 오래가지 않았죠. 지금 벌써 상승폭 꺾이고 금리가 계속 오르기 시작하면서 매물은 계속 쌓여만 갔다. 아파트 부족하니까 이제 주상복합이다. 맨날 뭐가 부족해서 공급 부족으로 오른다. 이런 이야기들 많이 했었죠. 자, 그러면서 배를 잘 만드는 그 언론에서 일본 집값 버블 꺼트린 게 고령화가 아니라 공급 폭탄이다. 주택 공급량이 인구 감안하면 미국의 2배, 영국의 2.6배가 나와서 떨어졌다. 공급이 안 나오다가 집값이 이렇게 계속 올라가니까 공급을 여기서 갑자기 늘려가지고 공급 폭탄을 이렇게 늘려서 그제서야 비로소 떨어졌다. 혹은 올라가니까 그 전에 공급 폭탄 내서 꺾이게 만들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저희가 일단은 버블 꺼진 게 고령화라고 하지 않았어요. 저희가 인구 이야기를 하니까 인구 때문에 집값이 떨어진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인구가 아니라 실질적으로는 생산활동 인구, 이게 영향이 크고 인구 문제는 인구 때문에 지금 떨어진다가 아니라 보통 이렇게 해가지고 계속 오른다, 장기적 우상향한다. 근데 떨어진 뒤에 인구 때문에 다시 오르기 힘들다. 수요가 줄어드니까. 공급 폭탄 때문에 버블이 꺼졌다. 그렇다면은 지금까지도 일본이 계속 공급 폭탄인가요? 그렇게 보긴 어렵죠. 지금도 딱 보면은 주택수가 상승폭이 줄었는데도 집값은 오르지 않고 있어요. 수요가 장기적으로 줄었기 때문에 지금까지도 상승하지 못하는 것이다. 거기에 우리나라에서 닷컴버블 터지고 나서 주식 사면 망한다. 이미지가 있었죠. 그러니까 이제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일본도 당시에 한번 터지고 나서 부동산 사면 망한다. 이런 심리까지 겹치면서 투기 심리도 사라져서 수요 감소와 투기 심리 감소로 지금까지 유지되는 거죠. 그렇다면은 이 버블을 터뜨린 거는 공급 폭탄이 맞느냐? 아니죠. 금리를 급격히 올렸기 때문에 터진 거예요. 금리를 왜 올렸어요? 일단은 항상 기준이 되는 건 그 이전에 플라자 합의가 문제였죠. 플라자 호텔에서 엔화 가치를 올린 거죠. 일본의 경쟁력은 뭐였어요? 저렴한 가격. 기술력도 부족한 정도까지도 아니고 가격은 굉장히 저렴했는데 엔화 가치를 확 올려버리니까 비싸져 버리죠. 달러당 80엔대까지 떨어뜨려 버리니까 가격이 비싸지죠. 달러로 사기에. 그러니까 수출이 문제가 생겼더라. 그런데 호황은 계속 갔죠. 부동산 가격 계속 올리고 버블만 키워갔다. 그 상황에서 뭐가 합의가 된 거예요? 바젤 1. 바젤 1에서 자기 자본 비율 8% 맞춰라. 당시 일본에서 자기 자본 비율은 거의 한 6% 정도밖에 되지 않았죠. 빌려준 돈 회수해야죠. 당시에 뭐 땅값 계속 오르니까 LTV 막 120%까지 해주고 10억짜리 땅을 사는데 12억을 빌려줘요. 그럼 자기도 한 푼도 없어도 땅 살 수 있죠.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 뭐 아파트가 LTV가 투기과열지구 같은 경우 40%인데 그렇다면 10억짜리 아파트를 사려면 자기 자본이 6억은 필요하죠. 갭투기 하지 않는 이상. 그런데 이 경우에는 자기 자본이 한 푼도 필요하지 않으니까 도구나 카우나 빌려가지고 땅 샀죠. 그러니까 자기 자본 비율은 급격히 떨어졌고 그런데 바젤 1에서 세계적으로 자기 자본 비율 8%를 맞추래요. 그러면 자금을 회수해야 되죠. 회수하기 위한 방법은 두 가지가 있죠. 예금을 늘리던가 대출을 줄이든가. 근데 예금하세요. 쉽게 돼요? 대출 내놔. 쉽게 돼요? 이미 이거 받아가지고 땅 샀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한 거예요? 금리를 올려버렸죠. 금리가 올라가면은 예금도 늘어나고 대출도 줄어들게 되죠. 그러면서 터진 거다. 그러니까 공급 폭탄이 터뜨린 게 아니라 금리가 터뜨린 건데 자꾸 저런 식으로 이야기해서 공급이 답이다. 그러니까 재건축 재개발해라. 그런데 재건축 재개발은 막상 순공급이 거의 없죠. 15년간 재건축으로 공급된 게 2만 1,000호 정도 되고 지난 4년간 특별히 많이 했다고 해도 순공급이 13,000호대인데 재개발은 거의 뭐 도움도 안 됐고 그러니까 주거지 정비 외에는 특별한 이유가 없죠. 그런데 활성화를 시켜버리면 어떻게 된다? 거기에 투기 수요가 몰리게 된다. 그러니까 재건축은 수요 촉진 정책이지 공급 확대 정책이 아니고
막상 공급 폭탄 때문에 떨어진 것도 아니었다. 공급이 아예 없는 상황에서 금리만 올린다고 하면 영향이 있겠죠. 그래도 공급 폭탄까지 같이 들어오는 곁다리적이지 공급 폭탄만 들어온다고 해서 떨어질 상황이 아니었다. 버블 붕괴 이전에도 공급은 충분히 많이 되고 있었다. 왜냐면 플라자 합의 이후 다 부동산으로 몰려서 때려 부수고 기간시설 만들고 건물 짓고 이러고 있었으니까. 근데 지금 국제금리 여기까지 2.1까지 한번 찍었다가 주춤하는 모습이고, 미국 같은 경우도 1.7 한번 찍었다가 주춤하는 모습이긴 하다. 그런데 앞으로 금리가 계속 오를 것인지를 봐야 되죠. 실질적으로 이렇게 해서 이렇게 올라가고 있어요. 2년물하고 10년물하고 금리 갭이 커지고 있다. 2년물은 기준금리로 억지로 찍어 누르고 있는데 10년물 같은 경우는 기준금리 영향보다 경기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경기가 살아나고 있어서 금리가 올라간다는 거죠. 그런데 대출이잖아. 이런 것은 2년물보다 10년물 영향을 많이 받고 있죠, 지금. 그러니까 시중금리도 쭉 올라가고 있습니다. 일반 신용대출, 주담대도 마찬가지고 작년 8월을 기점으로 저점 찍고 계속 오르고 있었다. 금리가 오르고 있는데 매매든 전세든 오를 이유 없었죠. 그런데 임대차법 때문에 오른다라고 유도해서 전세를 조금 더 과도하게 버블을 만들고, 전세 버블을 만들면 갭투기꾼들이 이익이죠. 갭이 줄으니까 그만큼 매매가도 올릴 수 있었잖아요. 그런 상황이었는데 지금 한계에 부딪힌 거죠. 미국 역시도 마찬가지죠. 올해 들면서 금리가 쭉 올랐죠. 원래는 우리나라 금리 영향을 받아야 되는데 미국 떨어지니까 아직 저금리다 이런 식으로 계속 조장하다가 올해 들어서 미국 금리까지 올라버리니까 이제는 힘들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상 우리나라는 미국보다 코로나 빨리 잡아서 8월 이후부터 상승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때부터 위험해지기 시작했던 거죠. 그런 상황에서 금리 인상 전망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 언제 올린다고 그랬어요? 2023년에. 그런데 점도표를 보면은 금리 인상 예측한 사람이 많아졌죠. 23년 그리고 22년. 올해는 아직 안 올릴 것 같은데 작년 12월에는 금리 인상할 것 같은데 라고 말했던 사람이 1명이었는데 지금은 4명으로 늘었죠. 4명 뿐만이 아니라 퍼센테이지도 낮은 퍼센테이지가 3명으로 늘고 더 높은 퍼센테이지로 올릴 것이다. 이런 사람들이 더 늘어났죠. 내후년 상승은 더 많아졌고, 그래서 23년까지 저금리 유지하겠다라고 하는데 금리 인상을 예상하는 사람이 늘어났다. 그 폭도 더 크게 예상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 우리나라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문가 11명 중 5명이 내년에 올린다. 벌써 절반 정도가 내년에 오를 수도 있다고 전망하고 있는 거죠. 소수 의견, 올해 4분기에 인상할 수 있다. 그러면은 요거까지 합치면은 적어도 내년까지 오른다고 예측하는 사람이 11명 중 6명이 되는 것이다. 이야기하는 거 들어보면은 4분기 인상 가능하기도 하고 아니면 내년 상반기 예상하고 있더라. 트레이딩 이코노믹스라는 사이트에서도 내년 중에 기준금리를 1.25%까지 올릴 것이다. 코로나 이전 수준까지 올리는 거죠. 문제는 미국이 금리 안 올렸는데 우리나라가 금리를 올려? 이게 돼요. 미국이 금리를 낮췄다. 근데 우리나라도 같이 낮추는 거, 이거는 위기 때문에 같이 낮춘 거죠. 미국에서 돈 많이 풀고 하는데 우리나라도 같이 풀어야 되니까. 그런데 먼저 살아나게 되면은 먼저 올릴 수는 있죠. 먼저 내릴 수는 없어요. 왜냐면은 우리나라가 미국보다 금리가 높아야지 기축통화도 아니고 안정성도 떨어지는 우리나라 화폐가 금리가 더 먼저 낮아져 버리고 미국보다 낮아져 버리면 외화가 유출될 가능성이 있죠. 그런데 높이는 건 문제가 안 되죠. 오히려 외화가 유입될 수 있게 하는 요인이니까. 금리 인상 안 된다 칩시다. 요즘은 맨날 대출 완화 이야기하고 있는데 뭐라 그래요? 국내은행 대출 태도는 가계대출을 중심으로 강화될 전망이다. 2분기에. 왜 강화돼요? 가계부채가 너무 많이 늘고 있죠. 예대율을 맞춰야 돼요. 기업 57%로 맞춰야 되는데 가계부채는 계속 늘고 있어요. 기업 부채가 그렇게 빨리 느나요? 그러니까 기업 부채는 조금 더 장려하고 가계부채는 줄여야 되는 상황이죠. 거기다가 지금 예대율 자체도 100% 넘은 은행이 너무 많고, 거기에 자기자본 비율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안정권이라고 하더라도 자기자본 비율이 계속 떨어지고 있다. 그렇다면 위험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강화해야 되죠. 국내 은행이든 비은행 금융기관이든 모두 강화한다고 하고 있죠. 즉 여당에서 추진하는 대출 완화 이런 거 된다 하더라도 다른 쪽에서 더 강하게 쪼일 수밖에 없고, 그쪽에서 대출 완화해가지고 빠져나가는 자금만큼을 더 못 빠져나가게 막고 회수해야 되기 때문에 기준금리는 안 오르더라도 시중금리는 더 빨리 인상될 수 있다. 이런 부분도 확인해야 되죠. 은행에서 회수를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바젤 1 일본 부동산 터졌죠. 그리고 리먼 터지면서 바젤 2 나왔죠. 바젤 3예요. 이제 어딘가 터지겠죠. 세계적으로 터지기 일보 직전이다.
자, 그래서 관리 방안 발표한다고 합니다. 4월 중에 발표한다고 했었죠. 지난달 30일 금융권에 따르면 비주담대 LTV를 강화한다. DSR 강화 방안, 그리고 청년 무주택자에 대한 일부 완화 방안이 포함된다 라고 했는데 실질적으로는 이게 강화돼요. 일부 완화해서 길게 늘린다고 해도 DSR이 강화되면은 더 빌릴 수 있는 거는 한계가 있는 거죠. 길게 갚아서 DSR을 좀 낮추더라도 청년 무주택자가 아닌 다른 모든 쪽에서 규제가 강화된다. 대출 쪽이. 그렇다면은 집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내놔야 될 상황이 올 수도 있다는 거죠. 거기다가 연기금 같은 경우 국내 주식 보유 비율 여기서 플러스 마이너스 2%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3%로 변경했어요. 18.8% 상한이었는데 19.8%까지 상향됐다. 그러니까 연기금들이 주식을 더 살 거야 라고 이야기했지만 실질적으로는 그게 아니라 국내 주식 비중을 더 낮추겠다는 의도가 될 수도 있죠. 최고 6조 더 판다고 하잖아요. 지금도 거래대금 보면 어때요? 개인들만 사고 있죠. 기관 엄청나게 팔고 있습니다. 연기금. 그러니까 동학개미 승리하면서 지금도 주식 투자하세요 라고 유도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반대라는 거죠. 거기다 기업들 부동산도 팔고 있어요. 유동성 확보. 작년 말이죠. 규제 법안도 부담되고 해서 팔고 있고 알짜 부동산 은행들도 팔고 있죠. 은행이 돈에 제일 민감하다. 코로나 때문에 비대면이 늘면서 지점을 줄이는 것도 있지만 대부분 은행 지점은 임대로 들어가죠. 세금 관련 문제도 있고. 그렇다는 것은 보유하고 있던 부동산을 처분하는 건데 그걸 가지고 뭐 지점 줄여서 그렇다느니 그렇게 하고 있는데 알짜 부동산, 유휴 부동산이죠. 유휴 부동산. 공매에 나섰다. 다 팔아버리고 있다는 거죠. 아, 부동산 이제 법을 충분히 꼈고 차익 실현하고 빠져야지. 안 그러면 손해보겠다. 나오고 있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매 살아난다. 이런 이야기 하고 있어요. 아직도. 제약사 지금 부동산 매각하고 있고 중소기업도 부동산 매각해서 이익 남기고 있다. 시중 부동자금이 왜 늘어나요? 누군가 사고 있다는 건 누군가 팔고 있다는 거죠. 근데 사는 것은 가계부채가 같이 늘어나니까 영끌이 늘어나고 있는 거고 시중 부동자금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은 처분해서 현금화하고 있다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죠. 결론, 시중금리 이미 인상 중이고 기준금리도 인상 조기화 전망들 나오고 있죠. 이런 상황에서 비투 영끌하래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연기금도 팔고 있고 은행도 팔고 있고 부자들도 다 현금화하고 있죠. 이런 상황에서 비투 영끌을 하면 위험한 거죠. 특히 올해나 혹은 작년 말쯤에 하신 분들은 굉장히 위험해졌다. 공급 부족 때문에 집값 오르는 게 아니라 금리 인하 때문에 집값이 올랐던 거고 금리가 인상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집값이 오를 상황이 아닌데도 계속 공급 부족 부추기고 있을 뿐이고 이미 코스피 같은 경우도 어느 정도 오르다 횡보 중이죠. 빚내서 해야 되겠어요? 리스크를 항상 생각해 보셔야 된다. 항상 주의하셔라.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